자, 지금부터 개체관계 모델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이 내용 기본적인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관련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복습도 하고 좀 더 응용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는 기본 내용부터 다룹니다. 자, 먼저 복합 속성을 가질 때 스키마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ERD 학생 개체가 복합 속성 주소를 가질 때 스키마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학생 스키마에 그냥 주소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학생 스키마에 주소를 C9동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쪽 테이블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 하나로 처리한 경우는 한꺼번에 주소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이라는 값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C9동으로 나누어서 속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C9동으로 나누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도 속성과 다중값 속성입니다. 자, 화면에 ERD를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유도 속성이라고 하는데, 유도 속성은 스키마 표현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 속성은 그림을 그릴 때 원으로 그리되 반드시 점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자격정입니다. 이중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중원으로 그린 속성은 다중값 속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때 다중값 속성입니다. 다중값 속성은 반드시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ERD에 대해서 스키마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개체 타입 학생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중값 속성이 있으므로 스키마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학생 스키마하고 자격증 스키마를 생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스키마에는 자신이 가지는 속성, 학번, 이름, 생일, 그리고 나이가 있죠.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일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는 유도 속성입니다. 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는 학번, 명칭, 취득일을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학생 개체가 가지는 기본키, 학번을 포함시키는 거죠. 학번하고 명칭이 합쳐져서 이 자격증 스키마에서는 기본키가 되는 것 잘 정리합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참고합니다. 자, 이번엔 1대1 관계일 때 스키마 변환인데,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왼쪽 ERD는 관계 타입 결혼에 속성이 없는 경우, 오른쪽은 관계 타입 결혼에 속성이 있는 경우, 차이는 뭘까요? 먼저 관계 타입 결혼에 속성이 없으면 관계 타입 결혼에 대한 스키마는 생성할 필요가 없고, 관계 타입 결혼에 속성이 있으면 결혼에 대한 스키마를 별도로 생성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먼저 결혼이라는 관계 타입에 속성이 없으면 그냥 신랑하고 신부 두 개의 스키마만 생성하면 되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신랑 스키마에 무엇을 넣느냐, 여자 주인번호, 신부의 여 주인번호를 외래키로 넣으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신부의 스키마에 무엇을 넣느냐, 신랑 남 주인번호를 외래키로 넣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타입의 속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이라는 스키마를 별도로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신랑 신부 스키마는 자기가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고, 결혼은 관계 타입이니까 뭘 넣어야 될까요? 관계되는 신랑하고 신부의 기본키를 넣으면 되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해도 되고 여자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해도 성립합니다. 자, 이번엔 1대1 관계에서 부분 참여, 전체 참여에 대한 스키마 변환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교수와 지도의 관계는
단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 참여를 말하는 거죠. 교수는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고 지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도와 학생의 관계는 이중선입니다. 이거는 전체 참여, 반드시 학생은 교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타입의 속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해야 되는 거죠. 해서 주어진 ERD에서는 교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1대1의 관계에서는 부분 참여, 전체 참여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두 가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하고 학생은 자기가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고 지도는 역시 관계 타입이니까 관계되는 개체 타입의 기본키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속성을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1대1의 관계니까 학번을 무엇으로 해도 되느냐? 기본키로 해도 되고 아래쪽은 교본을 무엇으로? 기본키로 해도 성립합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예를 들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이번엔 1대 다의 관계, 1대 n의 관계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관계 타입 지도에 속성이 없는 경우, 관계 타입 지도에 속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왼쪽 ERD를 봅니다. 관계 타입 지도에 속성이 없을 때는 관계 타입 지도에 대한 스키마는 생성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때는 1척의 기본키인 교본을 어디에? 학생 척에 넣으면 최소의 데이터 중복이 됩니다. 아래쪽 스키마 생성한 예를 봅니다. 교수하고 학생 두 개의 스키마를 생성하되 교수의 교본을 어디에? 학생 스키마에 외래키로 넣으면 정보 손실 없이 최소의 중복이 되는 것이죠. 아래쪽에 테이블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합니다. 자, 오른쪽은 관계 타입 지도에 속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별도로 생성하되 어떻게 될까요? 지도 스키마에는 관계되는 개체 타입, 교수의 기본키, 교본, 그리고 학생의 기본키, 학번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가지는 속성,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래쪽 예를 봅니다. 교수하고 학생은 자기가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고 지도는 바로 교수의 기본키하고 학생의 기본키를 포함시키고 자기가 가지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스키마 지도의 기본키는 뭘까요? 교본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학생의 기본키, 학번이 지도의 무엇이라는 것이죠? 기본키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관계 타입 지도에 대한 기본키는 반드시 n척의 기본키인 학번이 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합니다. n척이 무엇이 된다는 거죠? 기본키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예를 들었으니까 참고합니다. 이번엔 1대 다의 관계에서 관계 타입이 속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정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이때 관계 타입 지도가 속성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반드시 관계 타입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이때 관계 타입 지도는 관계되는 개체 타입, 교수의 기본키, 교본, 학생의 기본키, 학번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지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관계 타입 스키마의 기본키는 n척의 학번이 기본키가 된다는 사실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오른쪽을 봅니다. 관계 타입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하고 학생 스키마만 생성하였고 바로 이 n척에 해당하는 학생 스키마에 지도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수의 교본을 외래키로 넣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립할까요? 성립은 합니다. 무엇이 성립하느냐? 정보의 무손실 성립을 하고 최소의 중복도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아래쪽을 봅니다.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분리의 원칙은 하나의 독립된 관계성만
가지는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분리하자라는 거죠. 먼저 좌측은 이 분리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바로 이 지도 스키마에는 학번하고 교본하고 내용만 있으면 이 학생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무엇이냐? 두 개의 스키마만 생성하였기 때문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학생이 있는데 학번을 알고 교본을 알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 보면은 전산 7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오른쪽처럼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출제되면은 전부 왼쪽에 교수, 학생, 지도 이렇게 세 개의 스키마를 생성하는 경우로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입니다. 지도에 대한 스키마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교수, 학생 두 개의 스키마를 생성한 경우는 언제 최근에 출제되었냐 하면은 2022년 계리직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리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계리직 시험 문제 컴퓨터 일반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참고합니다. 자, 이번엔 다대다 M 대 M의 관계입니다. M 대 M의 관계일 때 관계 타입이 속성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다대다의 관계에서는 관계 타입이 속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무엇을 스키마를 생성해야 합니다. 자, 화면에 예를 들었습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겠죠. M 대 N의 관계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봅니다. 관계 타입 수강의 무시, 속성이 없는 경우 무엇을 스키마를 생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스키마를 생성할까요? 관계 타입은 관계되는 개체 타입의 기본키를 가지는 거죠. 학생의 학번 그리고 교과목의 과목을 무엇으로 속성으로 가지는데 이때 핵심은 뭘까요? 아래쪽으로 봅니다. 학생 교과목 수강 스키마를 생성하는데 수강은 과목하고 학번이 무시된다는 거죠. 기본키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N척이 무시된다는 거죠. 기본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관계 타입 수강이 점수라는 속성을 가지는 경우 차이점은 뭘까요? 자신이 점수라는 속성을 가지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무엇만 수강 스키마에 점수 속성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차이점은 바로 이 점수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는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실제로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키마 변환 관계가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강한 개체 타입,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화면에 4번이 가족을 부양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자, 주어진 ERD에서 4번은 강한 개체 타입이 되고 가족은 약한 개체 타입이 되는데 먼저 강한 개체 타입은 자기가 가지는 속성으로 행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강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번 테이블에서는 4번을 이용하여 행 구별이 가능하겠죠. 동일한 4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은 약한 개체 타입인데 속성이 이름, 성별, 생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름 또는 성별 또는 생일로 행 구별이 가능할까요? 자, 오른쪽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가족이 있는데 홍재현의 가족 이름이 홍강무, 홍하나입니다. 그런데 홍연재라는 가족 이름도 역시 무엇이냐? 홍강무, 홍하나입니다. 그리고 홍구경이라는 가족 이름도 역시 홍강무, 홍하나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가족에서는 동일한 이름은 없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서로 다른 가족은
얼마든지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테이블에서 이름, 성별, 생일 어느 것 하나로 행 구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한 개체 타입은 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쪽을 봅니다. 먼저 사원은 강한 개체 타입이고 가족은 약한 개체 타입인데, 약한 개체 타입은 자신이 가지는 속성만으로는 행 구별이 불가능하죠. 무엇을 추가하면 될까요? 사원 테이블의 4번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 구별이 가능하겠죠. 결론입니다.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약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는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에다가 무엇을 추가해야 되느냐? 약한 개체 타입에서는 기본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구별자 또는 부분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한 개체 타입하고 약한 개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하느냐입니다. 자, 나머지는 위에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좀 더 정리하면은 강한 개체 타입은 그냥 사각형을 단일선으로 그리는데, 약한 개체 타입은 사각형을 이렇게 이중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는 그냥 밑줄 이렇게 치는데, 약한 개체 타입에서 이름은 기본키라고 하지 않고 구별자 또는 부분키라고 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약한 개체 타입은 반드시 이중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원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가족은 아직 자녀들이 어리면은 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이 전체 참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원은 단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참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원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원은 반드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죠. 해서 강한 개체 타입에는 이렇게 단일선, 부분 참여로 그려지고 가족은 이중선으로 그려지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강한 개체 타입, 약한 개체 타입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 스키마 변환 종합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ERD는 앞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먼저 주어진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스키마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개체 타입, 교수, 학생, 그리고 과목은 무조건 스키마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관계 타입은 필요시 스키마로 변환하는데, 첫 번째, 지도는 1대-n의 관계이므로 속성이 없습니다. 스키마로 변환할 필요가 없죠. 강의는 1대-n의 관계이지만 장소, 시간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스키마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m/n의 관계이므로 속성이 있든 없든 스키마로 변환해야 합니다. 해서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5개의 스키마가 필요한 것이죠. 아래쪽에 5개의 스키마 변환된 내용입니다. 먼저 개체 타입, 교수, 학생, 과목은 자신이 가지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필요시 다른 속성을 추가하는 거죠. 바로 교수는 1척이니까 자신이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고, 학생은 n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척의 기본키인 교본을 외래키로 포함시키면 최소의 중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과목은 그냥 자신이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타입인 개체와 등록은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개체 타입의 기본 키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속성을 포함시키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이 관계 타입에서는 기본 키가 무엇이 된다라는 걸까요? n척이 기본 키가 되는 거죠. 해서 강의에 대한 스키마의 기본 키는 무엇이 될까요? n척에 해당하는 기본 키, 과목 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것이고, 등록은 이때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다 뭘까요? n척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복합 키가 기본 키가 된다는 거 잘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분석합니다. 2018년 서울 7급에서 출제된 내용, ERD를 스키마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ERD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스키마가 필요할까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체 타입 R1, R2, R3는 스키마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 타입에서는 H1은 1대 N의 관계니까 스키마 생성할 필요가 없죠. H는 M 대 N의 관계니까 스키마 생성해야 되는 거죠. 해서 주어진 ERD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스키마가 필요할까요? 4개의 스키마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R2는 이중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한 개체 타입입니다. 약한 개체 타입은 강한 개체 타입의 키하고 약한 개체 타입의 구별자를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강한 개체 타입의 키는 P1으로 표시되어 있고 약한 개체 타입의 구별자는 무엇으로? K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어진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였을 때 여기 기억부터 시역까지 필요한 내용이 뭘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설명한 내용만 봐도 답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입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주어진 ERD를 관계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4개의 스키마가 필요하죠. 첫 번째 개체 타입 R1은 1척이고 강한 개체 타입이니까 자신이 가지는 속성 P1하고 A1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기억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체 타입 R2는 약한 개체 타입이고 N척입니다. 약한 개체 타입이니까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바로 니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약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는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에다가 약한 개체 타입의 구별자 K2가 기본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3는 개체 타입이니까 스키마를 생성하는데 역시 자신이 가지는 속성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비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타입 H는 M 대 N의 관계니까 스키마를 생성하는데 이때 H는 관계되는 R2의 기본키 그리고 R3의 기본키를 포함시키고 자신이 가지는 속성 A4를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R2는 약한 개체 타입이죠. 약한 개체 타입이니까 K2만 포함시키면 안되죠. 뭐까지 포함시켜야 될까요? P1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해서 시옷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H 스키마는 바로 이 K2하고 P1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 정답은 뭘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ERD를 스키마로 변환하는데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ERD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였습니까? 4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 2, 3, 4 항목에 보면 4개가 아니고 몇 개만 되어 있습니까? 3개만 되어 있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뭐 답은 그냥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수밖에 없겠죠. 해서 스키마로 변환해야 되는 것은 기억, 니얼, 비읍, 시옷입니다. 그래서 4개가 없으니까 답은 그냥 1번 기억, 비읍, 시옷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